뭐 이렇게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축토. 이게 화와 축토의 관계, 토와 수의 관계들을 조금씩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화 입장에서 축토는 밖에 있는 토예요. 밖에 있는 토. 토가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구분하셔야죠. 미토는 화의 안에 있는 토예요. 화에 가까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수를 보시면은 축토는 수에 가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냥 물상적인 걸로 얘기하면은 미토는 수의 가장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해변, 강변이 미토의 물상이에요. 축토는 강바닥, 개울 바닥이죠. 안에 있다고요. 안에. 다 토국수를 하고 있는데 토국수의 성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축토를 화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반대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게 아니고 화의 멀리에 있어요. 화에서 멀리 있다. 멀리서 화를 설하겠죠. 화를 끌어안겠죠. 그래서 사화 입장에서 보면 화가 저 밖에 있는 거예요. 저 축토가. 근데 축토 입장에서는 축토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모든 토는 화를 안에 놓고 있다고 생각되죠. 토 밖에서 보게 되니까. 근데 토의 입장에서도 토 밖이죠. 토라는 영역에서 보면 화가 밖에 있는 거라고요. 미토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화가 근접해 있어요. 안에 있는 거와 같아요. 화의 한 덩어리처럼 작용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되면은 사화의 가장자리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사화가 환하게 자기를 비추어서 밖으로 자기 에너지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데 저 축토를 만나게 되면은 그 안에 화의 중심부는 환하고 밝은데 점점 저 축토에 가까워질수록 어두워진다. 빛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화의 에너지가 축토에 어떻게 돼요? 소모되는 것처럼 보이죠. 스며들잖아요. 예. 이건 넓이적 작용이 아니고요. 위치로 얘기하면은 깊이적 작용이에요.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어두워 보이는 것은 그러한 작용 때문에 빛이 축토에 잡힌다, 갇힌다, 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자리가 어둡다. 그러니까 사화의 중심부는 환한데 이 주변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진행될수록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축토 중심으로 사화를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사화의 에너지가 축토에 스며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축토를 지원하는 에너지가 더 강하면은 사화가 점점 힘이 빠지겠죠. 사화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사화가 환하게 하고 싶은데 환하게 하는 게 잘 안 된다 이 얘기네요. 사화가 힘을 받고 있으면은 축토의 어두운 부분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하겠죠. 그래도 사화는 축토를 넘어가지 못해요. 모든 화는 토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토가 마디가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목이 개입하면은 목생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생화가 된다는 것은 사화가 축토에 의해서 어두워지는 부분이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사화의 밝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은 축토로 한정하는 부분들이 커지지 않고요. 축토의 에너지를 유지시켜서 그 이상으로
축토가 커져서 어두워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럼 사화를 긍정적으로 쓴다면은 목이 개입해야 되겠죠. 목이 개입하면은 그러한 화의 에너지가 유지되고 축토라고 하는 걸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경계를 규정해서 사화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축이 있으니까 금국을 이루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금국을 이루는 건 경금이든지 신금이든지 천간에 작용해야 금국을 이루는 거고요. 그냥 이 상태로는 그냥 화생토라고요. 지금 화생토를 하고 있는데 화생토가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하라는 얘기죠. 이건 당연히 생극재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공부예요. 이렇게 몇 번 판을 바꿔보면, 뒤집어보고 밭을 갈아보면요, 내가 사유하는 게 달라져요. 조금 어렵더라도요, 이런 식의 관점들을 적용을 하셔서 관법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어둡다.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수가 붙었어요. 목이 아니고 수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축토 중심으로 에너지가 작용하겠죠. 그럼 사화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두워지겠죠. 축토가 사화를 잡아먹는 거죠. 처음에는 당차게, 사화가 뭐라고요? 화의 시작이잖아요. 신선한 화. 그래서 분홍빛 그 설레임을, 핑크빛 설레임을 가지고 막 나온 것이 저 사화예요. 근데 저 축토라는 것에 이렇게 영역이 한정되면 그 밖으로 나가지가 못하죠. 근데 오히려 수가 강해져 있다든지 저 축토가 더 힘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사화는 안으로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그 빛이, 사화의 에너지가 확장되는 것이 어렵다 이거죠. 영역이 한정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됩니다. 그런 게 보여야 돼요. 고립되는 게. 대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운에서 수가 왔어요. 그러면 사화의 역할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위축되겠죠. 저 축토의 어둠이, 축토가 사화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사화는 위에 머무르려고 하잖아요. 위치로 얘기하면 축토는 아래이고요. 사화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축토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점점점 사화가 못 올라가고 내려오게 되고요. 주변이 어두워지게 되겠죠. 네. 자, 미토하고 만나게 되면은 사화 언저리에 저 미토가 사화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화생토디는데 화 입장에서의 화생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부풀어 오른다고요? 예. 자, 빵 반죽을 하고 있어요. 그죠? 빵 반죽을 하는데 이게 차갑다든지 온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빵 부풀어 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사화의 에너지를 충분히 저게 점진적으로 커지도록 사화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지는 것처럼 보이죠. 표면이 부드럽다, 매끈거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 얘기, 아주 맛있는 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데 그잖아요. 요리하는 방법이 막 뜨거운 열이 필요한 요리가 있고 뭉근하게 온도를 점점 올려야 되는 요리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다르다고요. 어쨌든 그 사화가 미토를 만나면은 그러한 것, 들뜬다. 감정으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축토는
아래에 있는 토이고요. 미토는 위에 있는 토예요. 토의 위치로 보면은, 자, 축토는 소속이 어디예요? 수이죠, 수. 수는 어디에 있어요? 아래. 미토는 소속이 어디예요? 화죠.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미토가 토국수 한다는 것은 위에서 수를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토와 수와의 관계는 위치가 당연히 수 위에 미토가 있어요. 그래서 수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해도 수평적으로 보여도 의미적 위치가 미토가 위에 있는 거죠. 축토는 당연히 수와 같은 위치예요. 수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의 사화가 미토를 만난다는 건 화의 위치에서 위에서 화의 에너지를 끌어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여기에는 이렇게 조난한 에너지가 연결되겠죠. 그죠? 사화는 조한화인데 미토는 난한 것이 더 중심이죠. 그러니까 뭔가 뽀송뽀송해지는 것, 그 온도가 업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들뜬 상태, 점점 고조되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미토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터진다든지 무슨 막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 뭐 부풀어 올라와서 맹꽁이 배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게 미토예요. 화를 수렴하되 화를 그 억압해서 수렴하는 게 아니고 화를 잘 끌어내서 수렴하는 게 미토죠. 그래서 이 미토를 만난 화는 그렇게 들떠 있다, 부풀어 오른다, 흥분돼 있다. 그러면 감정이 어떻겠어요? 위에 있는 거죠. 톤이 한 톤 올라가 있잖아요. 처음보다 저 미토에 의해서 들뜬 상태가 계속 지속되죠. 그래도 그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폭발하고 터지고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조장하는 에너지가 일정 선까지 계속 유지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사가 미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들뜬 상태의 에너지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걸 조절해서 낮춘다. 이것도 방법이겠죠. 나는 낮추어서 쓰려면은 조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높은 상태, 고조된 상태로 그냥 에너지를 쓰겠다면은 조후하시면 안 되죠. 그 상태로 쓰셔야 되죠. 그잖아요. 이렇게 그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고 뭘 진행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려면은 톤이 올라가야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예능 프로라든지 뭐 그런 걸 진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때요? 톤이 이렇게 다 높죠. 평상시 조용조용히 하다가도 큐사인 들어오면 바로 톤 업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그러한 거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설명하는 거, 뭘 벌려놓는 거, 드러내는 거, 펼쳐서 뭘 쓰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화가 어디에 머물러요? 올라가서 머무는 거죠. 위에 머물러 있다. 이건 위에 있는 화가 아래로 내려온다. 축토에 의해서 잡혀서 내려온다. 이거죠.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겠죠. 사화가 만약에 불편한 명이라면은 저는 축토에 의해서 그 불편함이 점점 해소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토를 만났다고 하는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생각하셔야죠. 그걸 가지고 통변하실 때 직업을 논한다든지 그 사람 성정을 논한다든지 할 때 그런 걸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4월에 미토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미 뭐예요? 업돼 있다고요. 만약에 이게 정미, 뭐 을미, 예, 신미, 뭐 갖다 대나 마나죠, 그죠?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이만큼 올라와 있죠. 업돼 있다는 것은 접점이 빠르다는 뜻이에요.